미 해군의 함재기들이 출격을 시작했지만 일본군 지휘부는 여전히 적 항공모함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미드웨이에서 날아온 해병 항공대의 어뢰 공격기들이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함대 주변에는 항시 제로 전투기들이 초계 비행 중이었고 호위기도 없이 접근한 미 항공기들을 별다른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분 후 정찰기가 미 해군 함대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보내왔지만 그마저도 함대의 위치만 알렸을 뿐 항공모함 존재 여부는 불확실했다. 정찰병의 보고를 받은 나구모는 무장 전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추가 정찰로 더 확실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미 해군 함대가 주변 해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군 지휘소는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참모들 간 항공기 운영 방안을 놓고 작전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第二次攻撃隊を敵空母に向けましょう。いや、今出したところで積んでるのは陸用爆弾だ。甲板に穴ぐらい開けられます。上空の直縁についてる戦闘機隊はどうするんだ。もう燃料がない。一旦着艦させねばならん。そんな余裕はありません。護衛なしで攻撃隊は出せん。 당시 일본 항모의 갑판 위에는 미드웨이를 공격하기 위한 2차 공격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격을 마치고 교환하고 있는 1차 공격대를 착함시키기 위해서는 갑판에 대기 중인 함재기들을 다시 경납고로 내려보내야 했고 그렇게 되면 미드웨이 공격은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습 과정에서 다수의 기체가 파손된 1차 공격대들은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착함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이 함대까지 출현하자 지휘관과 참모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구모 사령관은 공습을 마치고 교환하고 있는 1차 공격대를 소용한 후 적의 함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 直縁機を収容。第二次攻撃隊魚雷に転送。 8시 30분이 조금 지나자 일본 토모나가 대위의 1차 공격대가 마침내 함대 상공에 도착했다. 일본의 1차 공격대 항공기들이 항모에 착함하기 시작했을 때 미군 함대를 발견했던 정찰기가 추가 정보를 보내왔다. 함대 후방에서 항모 한 척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보내온 것인데 실제 이 항모는 호넷이었다. 적이 주력 함대가 확실시되자 제2항공전대 사령관이었던 야마구치 소장은 1차 공격대 항공기들을 포기하더라도 즉시 항모에 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테랑 조종사들과 항공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나구모 사령관은 야마구치 제독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미 함재기들이 접근하는 순간까지도 일본 항모의 갑판 위에는 발진할 수 있는 공격기가 한 기도 없었다. 한편 플래처 제독이 지휘하는 요크타운호에서는 정찰 활동을 하던 항공기를 모두 착함시키고 폭격기와 공격기 30여 기를 출격시켰다. 이날 미 해군 항모 3척에서 150여 기가 넘는 항공기들이 발진하였고 곧장 일본군이 위치한 곳으로 날아갔다. 9시 10분이 되자 호넷에서 발진한 어뢰 공격기들이 나구모 함대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투기의 호위를 받지 못한 15기의 공격기들은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이던 24대의 일본 제로 전투기들에게 아주 쉬운 목표물에 불과했다. 제8 뇌격기 대대에 이어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출발한 제6 뇌격기 대대가 일본 함대를 공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미군 전투기들의 호위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건 연료가 바닥나 급히 미드웨이로 회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뇌격기들의 공격이 일본을 크나큰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 항공기들의 계속된 공격으로 일본군은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없었고 다음 출격 준비에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 초기 전투기들이 뇌격기 요격에 집중하는 사이
함대 이탈은 물론 다량의 실탄과 연료를 소모한 탓에 후속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일본의 항공모함 상공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9시 45분경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일본 함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미 일본 함대가 어디론가 이동해버리고 보이지 않자 주변 해역을 좀 더 수색해보기로 결정한다. 잠시 후 혼자 동떨어져 항해 중이던 함정 한 척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일본 해군의 구축함 아라시함을 발견한 것이다. 미 잠수함 노틸러스와 추격전을 벌이다가 뒤처진 아라시함은 잠수함 격침에 실패하자 황급히 본대를 뒤쫓아가고 있었다. 폭격대 지휘관은 아라시함의 항적이 향한 곳에 일본 함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적조! 유공감! 10시 25분경 마침내 미 폭격대가 일본군 항공모함 상공에 나타났다. 이 순간 일본의 제로 전투기들은 요크타운에서 날아온 뇌격기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첫 번째 타겟이 된 항모 카가는 연료 탱크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고 함교에도 직격탄을 맞아 함장을 비롯해 참모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항모 카가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자 미 폭격기들은 방향을 전환해 나구모 사령관의 기함 아카기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그 폭탄들 중 하나가 아카기의 엔진 터빈을 명중시켰고 이 폭발로 유발된 화재가 연료와 폭탄을 적재한 항공기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때 항모 요크타운에서 날아온 폭격대가 도착하였고 일본군 항공모함 소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폭탄 3발에 피격당한 소류함은 엔진이 멈춰버렸고 여기에 미 잠수함의 어뢰 공격까지 받으면서 개전 20분 만에 퇴함 명령이 떨어졌다. 아카기를 비롯한 3척의 항모가 화염에 휩싸이자 나구모 사령관과 참모들은 경순양함 나가라로 피신해야만 했다. 당시 일본 항공모함에는 항공기에서 떼어낸 폭탄과 어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고야 말았다. 항모 3척이 불과 5분 만에 수많은 군인과 조종사 그리고 항공기와 함께 침몰의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나구모 기동부대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이 야마모토 제독의 기동함대는 55km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모 3척이 격침됐다는 보고를 받은 야마모토는 함대를 철수시키고 알류샨 공략에 투입된 경항모 후쇼와 류조를 미드웨이로 합류케 하였다. 한편 일본 제1항공함대에 소속된 4척의 항공모함 중 유일하게 공격을 받지 않은 항공모함은 야마구치 소장이 지휘하는 히류뿐이었다. 미군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일본 호위 함대는 히류를 중심으로 다시 모였고 살아남은 함재기들도 히류에 착륙했다. 10시 40분경 야마구치 제독은 폭격기 18대와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미군은 항모에 설치된 레이더로 일본 항공기의 접근을 알고 있었고 서둘러 전투기에 재급유를 하기 시작했다. 인근 해역에 있던 호넷과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요크타운을 지키기 위해 28대의 전투기를 보내왔다. 이렇게 요크타운을 사수하려는 미군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 2발이 요크타운에致命상을 입혔다. 물론 일본군도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폭격기 18대 중 13대가 격추되었고 거기에는 공격을 지휘하던 고바야시 대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잠시 후 미드웨이 1차 공습을 지휘했던 토모나가 대위도 요크타운 공략에 합류하였다. 폭탄에 이어 토모나가 대위가 지휘하는 공격대에 어뢰 2발을 피격당한 요크타운은 연료 탱크가 폭발하고 말았다.
공격을 마친 일본 항공기들이 돌아가려 할 때 요크타운 소속 정찰기가 일본 항공모함 기류를 발견하게 된다. 플래처 제독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스플루언스 제독은 즉시 항모 기류를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17시경 미 항공기 36대가 희류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폭탄 4발이 갑판에 명중당한 희류는 수십간의 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더 이상 희류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미군은 목표물을 변경했고 전함 하루나와 순양함 지쿠마에 맹폭을 가했다. 항모 희류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야마구치 제독은 나머지 승조원들을 모두 퇴함시켰다. 그러나 야마구치 소장 자신은 함정과 함께 불타오르는 희류를 떠나지 않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6월 6일 미드웨이 인근 해역에서 잠복해 있던 미 해군 잠수함 탐번은 정체 미상의 함대를 발견하고 스플루언스 제독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탐버가 발견한 이 함들은 미드웨이로 향하던 일본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었으며 야마모토로부터 작전 중지 명령을 받고 본대로 교환하던 중이었다. 일본 함대는 적이 잠수함을 맞닥뜨리자 즉시 대잠 회피 기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순양함 모가미와 미쿠마가 서로 충돌하였고 미쿠마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서진하던 미쿠마는 추격해온 미 항공기의 공격에 격침됐다. 일본 항공기의 집중 공격을 받은 요크타운은 함체가 왼쪽으로 기울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다. 미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치 제독은 한 척의 항공모함이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크타운을 진주만으로 예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일본 잠수함이 예인 작업을 하고 있던 미 구축함 한 척을 격침시키고 항모 요크타운에도 어뢰 2발을 명중시켰다. 결국 더 이상 예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 해군은 요크타운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아침 요크타운은 배가 뒤집힌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였다. 만신창이가 돼버린 요크타운이 침몰하면서 미드웨이 해전도 끝이 나게 된다. 6월 15일 일본 기동함대는 미드웨이에서 항모 4척과 항공기 320여 대, 순양함 1척, 그리고 3,000명의 병력을 잃고 히로시마로 귀환했다. 그러나 일본 해군에서는 패배에 대한 사실만 상부에 보고하였을 뿐 그 참혹한 전과는 철저하게 은폐하였다. 잠담한 패전이었지만 문책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구모 중장은 훗날 기동부대가 재편성된 후 다시 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일본은 여전히 3척의 항모와 다수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항공기와 조종사 그리고 정비사를 잃은 것이 가장 뼈아픈 결과였다. 결국 미국의 대승으로 끝난 미드웨이 해전을 끝으로 태평양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